난 이걸 왜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에 태어났고 26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나이대의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결국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몇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내 유년 시절, 전 어렸을 때는 되게 장난기가 많았어요. 막 부모님이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은 눈을 이렇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어. 동시에 되게 연약했어.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체구가 작았을 거야. 또 동시에 많은 경험을 했어.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 게 저를 어렸을 때 일찌감치 외국에 데리고 가셨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를 다녔었는데, 저희 가족이 뭐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물어봤대. 마지막으로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어떤 걸 이루고 싶냐. 그냥 자식들이랑 외국 가서 영어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때 외국에 가서 봤던 것들이 너무 새로웠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외국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숙소에 같이 지내던 그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형들 이름이 한 명은 콘이었고 한 명은 지인이었어. 이제 지인은 이제 검은 뿔테 안경에 키가 크고 막 파마 머리에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 아저씨였고,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코니는 이렇게 덩치가 좀 크고 반삭 머리에다가 수염이 또 살짝 있고, 되게 두 분 다 귀엽게 생기셨었어.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핸드폰을 빌려가가지고 막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프루트 닌자 유행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붙들고 살았어요. 내 핸드폰도 아닌데. Eric, you wanna play? Okay. But just 1 hour. 그때부터 느꼈지. 정말 착한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거기 이제 동남아 쪽에는 숙소에 이렇게 항상 수영장이 이렇게 딸려 있어요. 더운 나라니까. 벗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다이빙해서 막 잠수 대결하고 이렇게 막 수영하면서 진짜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거긴 더 많이 내리거든. 이렇게 비가 쫙 내릴 때 그때 수영장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돌이켜보면 난 그때부터 낭만을 알았다. 그리고 세상이 참 넓구나. 진짜 이 지구가 크다 이게 아니라 내 시야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되게 넓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저희 가정사가 이렇게 겹겹이 겹치면서 뭐 부모님 또 떨어져 사시고, 누나도 이제 대학교로 가고, 저랑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사춘기가 온 거지. 다 귀찮은 거야. 그렇게 아빠가 멋있고 존경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막 참견, 잔소리 같고 꼰대 같고. 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랑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제 방도 없었고, 밤에 몰래 핸드폰 보면 아빠한테 혼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못 버티겠는 거야. 근데 그때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긴 그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그 가죽 소파에 제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진짜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때 이제 방에 아빠가 있었는데 그냥 들으라는 듯이 엉엉 울었어. 그리고 그 가죽 소파에 제가 울어서 생긴 그 물자국이 그때부터 계속 남아 있었죠, 몇 년간.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랑 한번 트러블이 생기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엄마 있는 서울 가고 싶다. 재유야, 그러면은 서울로 올라오자. 서울은 더 넓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제가 아버지를 설득을 했죠. 그래, 올라가서 살아라. 대신 아빠랑 한 달만 있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좀 시간을 보냈고,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파트 근처에 용지호수라고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창원에서도 유명한 곳인데, 잔디밭에 그 호수를 보면서 앉아서 밤에 그 풍경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마음 한켠에 되게 그 미안함이 안 사라지는 거지. 내가 지금 아빠 곁을 떠나면은 아빠 옆에는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리고 그 미안함은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제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잘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분당 서현고라는 곳을 다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말로 좋은 학교였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다니고 몇 개월 만에 자퇴를 했죠.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렇게 서울 올라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잘 살아야 되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애들이랑 좀 잘 못 어울렸고,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밥도 먹어보고, 그냥 그때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근데 진짜 좋았던 점은 동시에 제가 그 학교에서 예체능반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나는 성우를 하고 싶어, 성우 준비생. 난 드럼 치고 싶어, 드러머. 난 연기를 하고 싶어, 배우.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거였냐면, 창원에서는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면 걔가 개짜 취급을 받는 거야.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로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 게 상상도 평소에 안 해봤던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때 내가 뭐에 빠져 있었냐? 랩에 빠져 있었지. 원래 음악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우리 가족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미넴의 랩을 들었는데 멋있는 거야. 좋아했던 노래가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Gonna tomorrow, thousand miles, just to see what it's like to be me.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 Don't let them say you ain't beautiful, because we're all beautiful. 이 가사를 보고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힙합에 빠졌었는데 예체능 하는 애들을 보고 느낀 거지. 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미 그때부터 공부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교 그만두고 음악하고 싶다. 저희 엄마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냥 바로 그냥 뺨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가사를 적고 그랬었는데 메모장이 막 빼곡했어, 가사를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저희 엄마가 화나니까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던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뛰쳐나가가지고 그 화장실 변기에서 꺼내가지고 막 뭐 하는 짓이냐 엄마 하면서 막 내가 울면서, 이거 사라지면 엄마 진짜 어떡할 거냐 하면서 그 핸드폰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느꼈대요. 얘 진심이구나. 저희 엄마는 저에게 걸던 기대가 되게 컸어요. 내가 3년만 달라, 내가 3년 안에 눈에 보일 만한 성과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했고 그만뒀죠, 학교를. 저희 엄마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고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잘 풀리면 참 좋겠는데, 자취를 시작을 했죠. 좁은 빌라방에서 알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내가 그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야. 이제 기억이 또 나는 게, 창원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 걔가 저한테 어떤 친구였냐면은, 저랑 같이 힙합 취미를 공유하던 친구였어요. 내가 막 카피랩 연습해와서 걔한테 들려주면은, 재효 너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래퍼 해야 한다,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띄워주기도 하고.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어. 걔한테만 말을 했을 거예요. 나 학교 그만두고 음악 할 거다.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나를 비웃거나 조금 가볍게 볼 게 뻔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랑 학교 끝나고 전화를 하는데, 야 재유, 너 쇼미 나간다며, 학교 그만뒀다며. 핸드폰 바깥으로 걔네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전화를 끊고 문자로,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조금 많이 서운하고 되게 실망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일십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멘탈이 나가서 카카오톡을 삭제했지. 왜 그랬니 김재유, 왜 그랬어?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창원의 그 친구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엄마랑 밥 먹는 거, 딱 그 정도의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 겨우겨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참 많이 외로웠어. 너무 많이 외로웠어. 그러고 이제 정말 그냥 방구석에 갇혀 살았어요. 뭐 음악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게을렀고 겁이 많았어. 이제 알바 끝나고 돌아오면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방송 보면서 잠드는 거. 처음엔 너무 좋았거든. 처음엔 너무 좋았어.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그 생활을 이제 몇 개월씩 하다 보니까 피폐해지는 거를.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집에 날파리가 엄청 많았어요. 내 집이 1층이었는데 그 1층 창문 바로 바깥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날파리들이 우리 집에도 계속 들어오고, 나도 먹고 바로 안 치우니까 진짜 가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몇십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걔네 다 잡겠다고 F킬러 이렇게 푸악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다가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지. 고등래퍼 2 메모 있을 텐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낯설어질 때쯤 학교 안은 자취방이 바로 내 베이스 캠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 가사가 고등래퍼에선 떨어졌지만 붕!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이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게임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1년 전에 지원했던 영상을 보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미팅을 갖고 보니까 연습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하려던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랩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어쨌든 나의 가치를 봐준 사람인 거잖아. 날 찾아준 거잖아. 이미 그때부터 반쯤 넘어왔어 내 생각에.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3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고향 친구 1명, 담임 선생님 1명, 작은 이모 1명. 셋 다 돌아오는 대답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굳혔지.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어찌저찌 데뷔에 성공합니다. TO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재작년 12월에 해체를 했죠. 아이돌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또 다음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해체하고 나서도 그때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겹쳤어요. 와,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고, 그런 와중에 느꼈자. 그 전까지는 기회가 나에게 오길 기다렸다면은 내가 기회를 찾아 나서야겠구나. 역설적으로 해체를 맞이하게 되고 좀 더 그런 자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조언을 구해보고 닥치는 대로 다 물어봤어. 이 일은 어때요? 저 일은 어때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고 물어보고 준비를 해도 겁이 나는 거야. 성공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근자감의 근거를 이젠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더 강해져서 돌아오기 위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 폐강수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군대 갔었던 거고, 이제 미친듯이 나의 단점들을 고치겠다. 수련해서 돌아온 게 딱 4개월 전이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루도 쉴 틈 없이 계속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군대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자신감 없던 나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다 하는 게 이 포켓리스트였어요.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생각을 연속으로 정리했어. 포켓리스트에 대한 생각을. 그러고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게 이 컨텐츠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큰 의심이 없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이걸로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해놓고도 잊고 있었던 거야. 이때의 그 진심과 그 각오,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촬영을 위한 대본을 내가 쓰고, 그 대본을 쓰면서도 내가 진심이 나오지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내 진심이 나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조금 잊고 있었구나. 조금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 4개월간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들, 한 번 더 진로를 재정립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막상 이렇게 리뉴얼하고 돌아와도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곁에 있는 분들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더 다양한 도전과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10월은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정리하고 배우면서 더욱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껏 제 인생 이야기였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가 그쳤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청춘들, 화이팅 하자.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잖아. 이 두려움을 이겨낼수록 우린 더 강해지는 거야.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운데. 아무튼 파이팅! 도전하라. 성장하라. 뱀! 아이고. What's in your pocket? Nothing. 뻥이고 행복이 가득하지로.